대표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뭡니까? 10만 킬로 이상 뛴 중고차 있잖아요. 그거 사도 될까요? 최대의 난제는 사도 되냐 안 사도 되냐. 자, 일단 정답은 없지만 아주 주관적인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도 됩니다.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차라는 게 세 가지 단계로 고장이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초기 고장이 있고, 두 번째가 돌발 고장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모 고장이라고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초기 고장은 자, 우리가 신차를 사든 중고차도 이제 나온 지 1, 2년 거의 새 차 수준의 차를 샀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신차들도 고장이 나긴 합니다. 불량이 있고, 그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설계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초기에 어떠한 불량이 있어서 그게 이제 또 뭐 리콜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장이 일어나는데 그때 고장률이 좀 많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차를 샀을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제조사 워런티가 남아있어요. 고장이 나도 돈은 안 들어가. 다만 기분이 좀 나쁠 뿐이지. 새 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이때가 보통 이제 제조사 보증이 3년에 5만, 아니면 또 5년에 10만, 3년에 6만 뭐 이런 식으로 제조사마다 보증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때 나오는 고장을 보통 초기 불량, 초기 고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가 지나면 생각보다 고장은 잘 안 나요. 그때 뭐 리콜을 하든 뭐 수리를 받든 당연히 공짜니까 AS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괜찮은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돌발 고장이라고 있어요. 돌발 고장이 보통 10만 킬로쯤부터 오는 차들의 고장. 그러니까 차의 원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차를 샀어, 민정씨. 한 3, 4년 타고 다녔는데 누가 내 범퍼를 빵 때려 박았어. 수리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범퍼만 때려 박았는데 수리를 막상 하고 보니까 이 후유증이 있네. 사람도 후유증이 있잖아. 교통사고 나면. 차도 그럴 수 있거든. 범퍼만 교환했는데 뭐 센서에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차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4, 5년 세월이 지나서 오일류나 이런 거를 계속 교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차주의 성향상 교환을 잘 안 한 사람의 차란 말이야. 그러면은 교환을 잘한 차보다 고장 확률이 높겠지. 그러면 이거는 차의 문제야, 관리한 사람의 문제야? 관리한 사람의 문제. 그런 게 맞아. 돌발 고장이다. 돌발 고장이라는 시점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한 10에서 17만 사이의 차들을 많이 얘기해. 이런 차들이 10만이 넘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 차 너무 오래 탄 거 아닌가? 그 중고차로 10만 넘은 거 괜찮나? 사도 되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관리 잘 되고 범퍼 사고나 뭐 아니면 뭐 더 큰 사고가 있었어도 그렇고, 아니면 아예 사고가 없었어도 그렇고, 수리를 잘했거나 관리를 잘했던 차들은 표가 나거든. 표가 나면 그런 차는 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요즘에 뭐 차는 정말 많잖아. 현대, 기아, 뭐 쌍용부터 해서 BMW, 벤츠, 폭스바겐, 뭐 아우디부터 해서 뭐 브랜드가 너무나 다양하잖아. 이 차들이 다 먹고 살아야 돼. 다 먹고 살려면 뭘로 승부를 봐? 뭐 디자인, 뭐 가격 이런 걸로 당연히 승부를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품질이거든. 성능이란 말이야. 뭐 10만 킬로, 뭐 15만 킬로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은 킬로 수일 수 있으나, 차를 타다 보면 금방 가는 킬로 수거든. 금방 도달을 하는 킬로 수이기 때문에 한 10만 탔는데 현대차가 막 고장이 많이 나. 그럼 현대 평판이 어떻겠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을 거잖아. 그러니까 기술력이 점점 많이 발전을 하고, 어떤 브랜드든 뭐 요즘에 품질로서는 크게 차이가 많이 나나라는 생각은 하거든. 물론 뭐 퍼포먼스적인 면이나 뭐 예를 들어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지. 그러니까 비싼 차가 있고 좀 저렴한 차가 있고 이러잖아. 내부 마감, 인테리어에 따라서 또 고급 차가 있고 조금 중저가형의 차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품질은 평균 상향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만 킬로 이상의 차도 괜찮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단계가 뭐냐면 마모 고장이라고 있거든. 마모 고장이 보통 17만에서 25만 뭐 이 사이에 오는 차들이야. 이런 차들을 살 때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민정씨 벤츠를 이렇게 한 대 샀다고 치자. 근데 이게 뭐 지금 한 6, 7년이 지났고 한 17만, 18만 킬로 탔어. 차값은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겠지. 연식도 좀 됐고 키로수도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 차가 수리를 한다고 가정하면 가격이 저렴할까? 가격은 비쌀까? 비쌀 것 같아. 왜 비쌀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차가 중고값이 됐다고 해서 부품값이 중고값처럼 저렴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신차가 기준으로 했을 때 부품이 나오잖아. 그리고 벤츠라는 브랜드는 원래 고가의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품값이 비싸니까 수리를 하려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한 7년에 한 15만, 17만 뭐 이렇게 20만 근처에 탔다 치자. 사람으로 따지면 나이가 이제 한 30 후반에서 한 50대 중반 사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점점 어디에 고장나기 시작해. 몸이 간혹
배도 아프고 그래서 막 유산균도 먹어야 되고 술을 옛날에는 잘 먹었는데 간이 아파서 한 병 먹어도 힘들고 관절도 안 좋아져. 뭐 당연히 아직 30대니까 쌩쌩한데 20대에 비해서는 당연히 관절도 안 좋고 막 하단 말이야. 살이 많이 찐 것도 있지.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사람 나이로 치면 그 정도로 대입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같은 30대라도 뭐 예를 들어 운동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 내가 김연아랑 동갑이야. 피겨 선수 김연아 씨 있잖아. 뭐 아는 사이는 아니고 같은 나이라고 치자. 김연아 씨의 몸이 훨씬 더 그거 할까 내가 그거 할까. 물론 김연아 씨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은 건강할지언정 아픈 데는 많을 수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나처럼 배 나오고 술 많이 먹고 이런 아저씨보다는 김연아 씨의 몸이 훨씬 더 괜찮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운동도 평소에 많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관리 잘하는 김연아 씨가 관리 못한 이시안 씨보다는 훨씬 괜찮을 거 아니야. 같은 연식이라도. 차는 그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17만에서 한 25만 사이의 차들은 이미 많이 뛰었기 때문에 어디 고장나면 우리가 뭐 고쳐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 35년 동안 치아를 써왔어. 근데 막 어디 충치가 나고 이빨이 아프기 시작해. 그럼 뭐 우리 임플란트도 하고 뭐 하잖아. 그런 식으로 차도 교환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교환 주기가 많이 올 거고 빨리 올 거란 말이야. 20대는 뭐 임플란트하고 이런 사람 많이 없잖아. 30대부터는 좀 많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 연식의 차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용기를 먹고 사야 되는데 한 10에서 17만 전 사이에 중고차 매물이 가장 많아. 그리고 이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저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시점쯤에 10만 킬로에서 한 17만 언저리의 차 사도 될까 고민하면 물론 브랜드에 따라 다르고 차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이 차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만 킬로 차는 괜찮은 편이다. 오히려 우리 딜러 같은 사람들은 한 17만에서 25만 사이 굉장히 오래된 차를 선호해. 많이 탄 차를. 왜냐? 강가가 제일 심하거든. 그때는 차가 엄청 저렴해요. 근데 그렇게 차가 저렴하면 딱 걱정되는 게 뭐겠어? 일반인 시점에서. 고장도 많이 나고 수리비도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그치. 일반인들은 그게 제일 걱정이란 말이야. 왜? 차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수리를 요할 경우에 수리비를 뭐 눈탱이 맞을 수도 있고 A라는 거 고치면 되는데 A, B를 같이 고쳐야 된다고 하면 내가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많은 복합적인 감정들 때문에 10만 킬로를 꺼려 하시는데 딜러는 정비사는 아니지만 일반인 분들보다는 차를 많이 알지. 그리고 아무래도 차를 다루는 직종에 있다 보니까 정비도 빠삭하고 그러면 수리할 걱정이 보통 평균의 사람들보다 많이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좀 덜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단가가 많이 든 차 사서 내가 조금 저렴하게 잘 수리해서 고쳐서 탈 수 있으면 가성비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딜러들은 한 17만 이상의 차들 그리고 연식 한 7에서 12, 3년씩의 지난 차들을 정말 많이 탄다. 딜러들이 차를 몰라서 그렇게 탈까? 아니잖아. 잘 알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는 거거든.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다. 내가 뭐 수리비가 예를 들어 100, 200 들지언정 조금 더 싸게 사서 수리해서 잘 타면 가성비가 좋은 차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17에서 25만 사이를 타는 거야. 근데 하물며 10에서 17만 사이의 차들은 더 좋겠지. 물론 그 차들도 수리를 요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어때? 한 그러면 10에서 한 17만 미만의 중고차 사도 괜찮을 것 같아? 대표님이 해준 설명을 들으니까 10만 이상 된 차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 여러분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연식이 얼마 안 되고 키로수가 작은 차일수록 더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비싸잖아요 그런 차들이. 거의 신차급이라고 하면 가격도 신차급이야. 아니면 강가대도 뭐 1, 20% 그러면 부담스럽잖아. 근데 이제 보증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한 10만 이상 타면 저렴해진단 말이야. 여러분 저렴하게 타는 만큼 수리비는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차를 잘 선택한다고 하면 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개판인 차 사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지. 그거는 뽑기운도 아니고 많이 안 알아본 잘못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차를 픽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아주 합리적으로 탈 수 있는 소비 구간의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솔직히 단연간의 딜러 생활로 말씀드리면 차가 엔진 미션 고장 안 나면 제일 좋고 엔진 미션 고장 나고 해도 국산차 기준으로는 수리비 정말 많이 잡아야 1, 200이에요. 그리고 뭐 엔진 미션 멀쩡하다 하면 웬만하면 100만 원 안에 웬만큼 수리를 다 합니다. 외제차는 뭐 한 1.5에서 2배가량 더 비쌀 수 있는데 포르쉐, 벤틀리는 더 비쌀 수 있지. 그런 거 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일 3사 이런 거 그런 것만 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성비 있게 수리해서 타실 수 있는 구간의 차고 가격도 저렴하다. 적극 추천드립니다.